1998년 초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겠다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희생의 서사시라고, 교과서에도 실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을 가리기 위한 아름다운 포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은 금 227톤! 당시 금액으로 약 22억 달러! 이것이 우리가 갚아야 했던 거대한 빚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들의 애국심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거대한 파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리던 나라가 불과 몇 달 만에 국가부도의 문턱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무시했던 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들어가던 기업들의 탐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숨겼던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넘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IMF 외환위기, 우리는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넘겼는가? 1997년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1996년의 대한민국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꿈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에서 29번째로 OECD, 즉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마침내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장밋빛 미래를 떠들었고 기업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LG, 이른바 빅사 재벌들은 세계 경영을 외치며 끝없이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못 만드는 것이 없었고 못 팔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문민 정부를 열며 개혁을 외쳤지만 임기 후반 경제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엔진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재벌, 즉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대마불사, 몸집이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은행들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줬고 재벌들은 그 돈으로 무작정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제약업에 뛰어들고 건설사가 전자회사를 인수하는 시기였죠. 수익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모와 성장만이 유일한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재벌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인 돈의 상당수는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그것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 즉 급전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30년짜리 아파트 대출금을 1년 만기 신용카드 빚으로 돌려막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제가 계속 좋고 해외에서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외에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1997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 나라에서 바로 그 만약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균열이었습니다. 1997년 1월 세계 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미, 진로, 기아 자동차까지 대마불사를 믿었던 거대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대한민국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태국 바트와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곧바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번졌고 공포에 질린 국제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외국 은행들은 한국에 빌려줬던 단기 외채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도꼭지가 잠겨버린 겁니다. 기업과 은행들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원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려 했지만 이는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고 속 달러는 전투기가 추락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 수치가 거짓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당장 사용 가능한 달러는 발표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파산 직전이었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선 기만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21일 정부는 마침내 백기를 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성공신화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 부실기업 퇴출,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시장 전면 개방. 우리는 이것을 경제 구조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자율이 20% 이상 치솟자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쫓겨났고 실업자의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IMF 때문에 라는 말은 그 시절 모든 비극을 설명하는 6글자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명확했던 1997년 초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 시간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모든 실패한 해결 노력은 위기를 더욱 키웠고 우리를 IMF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보다 3년이나 일찍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1997년의 그 상처는 정말로 아물었을까요? IMF가 남긴 가장 깊은 흉터는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규모 정리해고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우리 사회에 완전히 고착시켰습니다. 한번 흔들린 고용 안정성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불안정한 삶, 그리고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카드 발급을 남발했습니다. 당장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소비하는 습관을 심어주었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켰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누군가는 헐값에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했지만 대수는 일자리와 집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격차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가계부채, 양극화, 이것은 1997년의 유령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3가지 명확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위기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된 경고와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둘째, 경제 주권을 잃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셋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때로는 위기 그 자체보다 더 오래갑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IMF의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IMF 체제로부터도 졸업했을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뀐 또 다른 위기 속에서 다음 청구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97년의 유령은 정말 사라진 것이 맞을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